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금일 시황 및 6월 14일 금요일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금방금방 갑니다. 벌써 목요일이고 내일이면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이 그냥 금방금방 일주일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변동성이 좀 많이 심했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면 음, 뭐 일봉 자리도 중요하지만 일단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5일선 깨고 이렇게 긴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외국인들이랑 기관에서 우리 특히 외국인들이 뭐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올렸다 내렸다 자기들 원하는 포지션으로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빼서 11시까지 이렇게 급락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서서히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시 내렸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올렸다가 마지막에는 또 긴 꼬리 달아서 올렸는데 오늘 놀라운 게 아니라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침에는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또 빼죠. 이렇게 뺐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강한 상승을 해서 이렇게 올렸다가 마지막에는 0.56%를 하락시켜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이렇게 터뜨렸고 이렇게 마지막에 매물 폭탄이 금융투자에서 매물 폭탄을 날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전업투자자든 뭐 직장인이든 간에 그런 상식 정도는 단타하시는 분이라면 스캘프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 보면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습니다. 기관에서는 이렇게 샀고 마지막에 이렇게 급변이 일어나는 게 코스닥입니다. 이 보시면은 외국인이 1722억을 샀고 기관에서 1727억을 팔았습니다. 이거 보면 시간별 그게 나타나는데 마지막에 잡히는 게 이렇게 있죠. 동시호가에 이렇게 변동시켜 버렸겠죠. 그때까지는 이 보면 외국인들이 461억을 사고 있었고 기관에서 108억을 팔고 있었는데 코스닥에 마지막에 장 끝나고 나니까 외국 포지션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1722억, 기관에서 1716억을 판 걸로 잡힙니다. 요거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 대한 이렇게 포지션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금융투자에서 매물 폭탄을 이렇게 1716억을 판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에서 다시 잡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올렸던 거를 마지막에 포지션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고 만약에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겠죠. 예를 들면 신라젠 이런 거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밀어서 여기서 끝났죠. 여기서 이 거래대금 상위 신라젠이나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관이 23만 주 정도 판 건데 금융투자에서 이렇게 매물 폭탄을 이렇게 마지막에 날리는 겁니다.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은 매매하는데 마지막에는 동시호가 전에는 만약에 단타를 했다라면 동시호가 전에 팔아야 된다는 걸 좀 알고 있으면은 조금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AB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렸다가 거래대금 상위니까 이렇게 돈이 많아야 이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용이하겠죠.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매물 폭탄을 이렇게 날립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여기서 끝났죠. 이렇게 또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들이 오늘 또 98만 8천 주를 팔았고
여기서는 금융투자가 산 게 아니고 판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외국인에서 팔았죠. 반대로 금융투자에서 판 건 아니고 포지션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아마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큰 그게 물량이 들어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어쨌거나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포지션이 이렇게 바뀌었다 보니까 마지막에 동시효과의 변동성이 좀 심했기 때문에 동시효과 만약에 팔려고 했다면 동시효과 전에 이렇게 팔면은 이런 그 큰 변동성이 없겠죠. 지수에 뭐 들어갔다든지 코스피 상위 뭐 150 종목에 들어갔다든지 빠지는 종목에 따라서 이 외국인 기관들의 포지션이 달라지니까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장에서 자 간밤에 이 나스닥하고 다우가 0.17% 빠졌고 나스닥이 0.38% 빠졌습니다. 이 다행스럽게 상해 정시는 이렇게 0.05% 상승을 했는데 이 항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0.78%, 7%, 뭐 한 0.7%, 0.8% 정도 빠졌죠. 니케이 같은 경우도 0.46% 정도, 0.5% 정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보면 우리 정시를 빼고는 나머지 정시는 다 빠졌기 때문에 우리 정시가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마 반영이 안 된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포지션 때문에 우리 주가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예측하기로는 내일 지수가 오늘 지수까지 반영해서 내일까지 우리 지수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예측하기로는 오늘 간밤에 뭐 사우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소폭 하락이라든지 약보합으로 나온다 그러면 내일 우리 증시도 똑같이 받아서 주가 하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은 똑같이 지수가 이 오늘 코스닥 같은 게 플러스로 끝났잖아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내일은 이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 상위 종목이나 안 그러면 코스닥 상위 종목 거래대금 상위 종목 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마지막에 조금 지수 빠지는데 영향이 있어서 다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서 보면 이 오늘 뭐 삼성전기하고 전자하고 SK하이닉스 보면 오늘 뭐 오늘 집중적으로 7,400억 정도 하이닉스에서는 3,700, 한 3,800억 정도를 거래대금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 좋았는데 지수는 이걸로 요즘 삼성전기하고 SK하이닉스로 조정하는 듯 합니다.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이 지지선을 일단 지지할 걸로 봤는데 지금 뭐 여기는 지지할 걸로 일단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수급이 오늘은 외국인들이 뭐 한 25만 주 정도밖에 안 팔았네요. 근데 뭐 지수 하락폭이 조금 뭐 삼성전자의 통상적인 거에 비해서는 많이 큰 편인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 한 47만 주 정도 팔았는데 뭐 지지선이 여기니까 뭐 크게 뭐 추가 하락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자 SK 하이닉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웨이라든지 중국 미중 무역 전쟁에 화웨이가 반도체라든지 그쪽에 부품 구입이라든지 반도체 구입이라든지 그런 쪽에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47% 정도 되니까 하락폭이 좀 깊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여기 지지할 걸로 일단 봤는데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지금 현재는 조금 불안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 58,000원까지 추가 하락이 자리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한 8.5%. 예, 일단은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일단 자리는 안 좋은 걸로 보입니다. 반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한 170만 주, 기관에서 46만 주 정도 팔았는데 자리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비해서. 자, 그리고 오픈베이스 정치 관련주, 대선 관련주, 뭐 SK, 세계물산 뭐 이런 것들이 오늘 또 급등을 했는데 오픈베이스 자, 이런 것들도 제가 오늘 좀 조금 뭐 소량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긴 해봤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9만 1,000주를 샀고 기관에서는 매매가 없는 종목인데 일단 신고가 돌파하는 패턴인데 자리는 나쁜 것 같지 않은데 분봉을 한번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오늘 고가로 끝날 것 같은데 5분에 그 금융 투자라든지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매물 폭탄을 고스타하게 날렸기 때문에 이 오픈 베이스도 거기에 피해갈 수 없는 종목이라서 마지막에 밀어서 끝낸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못해서 종가에 팔았는데 조금 위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뭐 200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량으로 했는데 어쨌거나 일단 자리는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일단 뭐 추가 상승은 충분히 있을 걸로 일단 보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신고가 돌파하는 패턴이고 계속 갈 수 있는 자리, 만약에 내일 이렇게 떠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런 자리라면 위에서 올라오면 팔고 나오는 게 제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5분이나 10분 정도 보죠. 아침에 이렇게 분봉 두 개 이렇게 강한 상승을 줄 때 팔고 나오는 보내드립니다. 만약 여기서 아침에 이렇게 쭉쭉 뻗어서 나간다 그러면 일단 한 10분 내로 팔고 나오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면 뭐 계속 매매를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매수를 해놓고 있다 그러면 내일 한 10분 정도만 보고 그냥 시장가로 던지는 게 9시 10분 9분 한 50초 돼서 보고 시장가로 던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셈코 변동성이 엄청나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셈코 자 이거 보세요. 이런 쪽에 제가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팔고 싶은 욕망이 강할 것이다. 이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띄워준다 그러면 팔고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초가에라도 이렇게 갭으로 띄워주기 때문에 여기 찾는 사람들이 모든 세력을 포함해서 누구나가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면 팔고 싶은 욕망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터졌고 그리고 보면 이 분봉을 보면 아침 몇 프로 떴나요? 아침에 9.8% 떴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시장가로 던지는 자리예요. 이쪽에는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몇 프로 뺐나요? 아침에 봉 하나에 7.6% 거의 한 8%를 뺐잖아요. 뺐다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 밑에 단 몇 분 만에 얼마를 뺀 건가요? 20% 이상 뺐잖아요. 20% 여기 견딜 수 있는 그게 있나요? 아침에 10% 띄웠다가 10% 마지막에서도 뗐잖아요. 다시 해서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이 세력의 의도가 순악질이라는 거죠. 이거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선수들은 뭐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뭐 여기서 팔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팔았겠죠. 뭐 이 단타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팔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이렇게 팔았겠죠. 근데 그런 실력을 안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종목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순악질인 것 같은데 이렇게 뺐다가 거래량 또 얼마나 터졌나요? 한봉에 47만 주, 48만 주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네. 거래대금은
얼마가 되나요? 거래량이 거래 대금은 모르겠는데 150, 한 156억 정도가 터졌네요. 봉 하나에 156억. 엄청난 돈이 여기 밑에 쓸어 담아서 봉 두 개에 156억, 한 300억 정도 되겠네요. 한 275억 정도가 터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먹고 나왔잖아요. 봉 하나에 월 6%, 뭐 한 10% 이상은 이렇게 수익을 줬을 것 같은데, 단타를 잘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올려서 다시 올려서 또 열심히 팝니다. 팔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분봉으로 봤을 때는 자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데, 이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봉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일단 음봉이지만 전일가보다 올려서 끝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지만, 이 실력자 아니면 하기가 좀 어려운 자리겠죠. 만약에 내일 아침에 똑같이 오늘처럼 이렇게 갭을 띄워준다든지 이렇게 올려주면 뭐 올려줄 것 같습니다. 뭐 한 34,400원 정도, 뭐 높게 이만큼, 그건 욕심이고 이렇게 매도를 걸어 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여기가 매물대기 때문에 한 33,800원, 한 34,000원 아래쪽에 팔고 나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SG 세계물산.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론 스윙에서 만약에 여 밑에서 잡았다, 이렇게 여 밑에서 잡았다든지 여기서 이렇게 잡았잖아요. 잡았으면 보통 상한가를 이렇게 가버리면, 보통 보면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위로 여기서 갭으로 띄워주면 아침 시초가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분이나 10분 내로 승부를 보고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 같은 경우에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자리입니다. 언제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력이 수익은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세력들이 뭐 여기서 매집을 했든지 여기서 매집을 했는지 여기서 매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집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매집을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뭐 매집해서 이렇게 끌어올릴 필요가 없죠. 만약에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올렸고 상한가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갭을 먹으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다 팔고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일단 여기 양봉을 그렸고 이 힘에서 양봉을 그린다는 게 하루 동안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분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쁜 자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스윙할 자리는 아니다. 위에 고점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빨리 세력이 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팔고 나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위에 슈팅을 한번 내주면 팔고 나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휠라 코리아 줌 인터넷 한번 보죠. 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야, 이거 뭐 세력이 전단이 붙었네. 상한가 한번 갔다가 완전 롤러코스터네요. 이렇게 해서 밑에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또 상한가 올리고, 이렇게 이 만만한 세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자리로 이렇게 원봉을 그렸다 다시 올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일 이렇게 상한가 갔잖아요. 이는 종목은 스윙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물론 뭐 돈이 뭐 비중이 얼마 안 된다 그러더라도 요거처럼 이렇게 갭으로 띄워주면 시초가라든지 5분 10분 내로 팔고 나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 어차피 세력이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물론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시작하면 좋은데, 갭으로 띄워서 하면 좋은데, 혹시나 이렇게 또 갭으로 이렇게 밀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게 대응하는 게 쉽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단 만약에 내일 아침에 갭으로 해서 뭐 한 뭐 10%가 됐든 뭐 그 이상이 됐든 간에 띄워주면 바로 그 팔고 나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예, 거래량 순위도 보면 뭐 DR텍을 한번 볼까요? 상한가 갔는데 이거 뭐 계속 갔다가 풀었다가 뭐 좋습니다. 이것도 내일 아침에 갭으로 띄워주면 팔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을 보면 오늘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 되면 파워로직스 오전 매매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파워로직스 오전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9시 42분에 파워로직스 관심을 가지고 자 여기 9시 44분에 13,550원에서부터 400원까지 분할 매수합니다 했고 그 다음에 바로 반등을 하길래 제가 밑에 다시 10시 9분에 650원 600원에 매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비중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10시 24분에 9시 650원 600원에 무서워하지 말고 비중 20% 매수한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9시 39분 네, 돈 남아 있으신 분들은 550원이나 500원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해서 비중 베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로직스 일봉상으로 한번 보면 자 자리가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지금 좋은 자리에 지금 와 있죠. 와 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관하고 외인들의 수급이 좋은 종목입니다. 분봉으로 보면 자 9시 24분 9시 24분이 아니죠. 자 10시 24분부터 10시 24분 자 이 자리에서부터 제가 550원 자 여기가 650원입니다. 저가가 450원인데 제가 여기서 매수하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500원까지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올라오길래 여기 750원에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700원, 750원, 800원까지 이렇게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700원에서 일부 팔렸고 전량 750원에 다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팔고 나왔습니다. 평균 한 550원 정도 됐는데 한 1.7%, 0.3% 하면 1.4% 정도 수익을 받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비중 베팅 했다라는 겁니다. 풀 베팅에 가까운 비중 베팅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좋았고 거래량도 100만 주 이상 터져서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제가 한번 그 힌트를 드린다면 자 여기서 이렇게 좀 너무 크게 보이나요?
네, 보면 예를 들면 여기 만주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만주라고 생각하고 여기 만주가 있는데 내가 여기 이제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650원에 팔려고 하는데 여기가 만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3,800 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잡아먹으려면 순식간에 확 잡아먹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주가 있던 것이 11,000주, 12,000주, 13,000주 이렇게 계속 막 늘어나요. 그런데 밑에는 안 늘어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13,650에 있던 물량을 밑에다 던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매물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렇게 뚫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여기서 만주 있다가 13,000주, 14,000주 이렇게 계속 막 늘어나요. 그러면 재빨리 여기서 빼서 여기 밑에다 던져버려야 돼요. 내가 만약에 뭐 1,000주가 됐든 2,000주가 됐든 3,000주가 있다. 그러니까 밑에 물량이 쌓이는 거 보고 그 있는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냥 바로 던져버려야지. 안 그러면 여기서 매물 폭탄이 여기 13,000주 쌓이면 던져버리면 호가가 한두 호가 정도는 쉽게 그냥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마음고생도 심하고 또 못 팔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면 바로 딱 기다렸다가 욕심내지 말고 밑에 호가 보고 계속 매물이 쌓인다. 그러면 재빨리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거는 팁이고. 자, 오늘 장중 매매는 일단은 오전 매매는 요걸로 해서 끝냈고 일단 550원이라고 그러니까 전량 체결이 됐다. 그래서 JP 모간에서 많이 샀죠. 많이 3만 주, 뭐 5천 주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 보고 일단 그렇게 매매를 했고 자, 13,750원 전량 매도 합시다 해서 다 매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릴 때 파워로직스 오전 매매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기회가 와서 그런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종배는 하려고 한 종목이 있었는데 매수가까지 안 왔기 때문에 매수를 안 했고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가지고 있었다라면 예를 들면 59분에 다 팔려고 했는데 일단은 좀 매수가까지 안 와서 매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베이스 그냥 200주에서 그냥 1% 손실 보고 그냥 팔았는데 그냥 소액으로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고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라서 지수 밀어서 끝냈고 저는 오늘 수익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렇게 수익을 보고 1%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왔네요. 그게 중요한 거는 풀 베팅에서 이 비중 베팅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 5천만 원이 됐든 뭐 1억이 됐든 간에 풀 베팅에서 1억이면 100만 원이죠.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이제 큰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자기 비중에 뭐 10% 20% 하는 게 아니라 풀 베팅이라는 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좋았죠. 예, 그래서 제가 네이버 주식 정배 마왕 카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오셔서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다가 가입 인사 올리시고 카톡 아이디 남기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해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카톡에 초대를 해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카톡에 초대를 해서 이렇게 매수 사인이든지 이렇게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니까 여기 따라서 하면 손실이 없습니다. 지금 5분주가 지금 3주차에 들어서 지금 하루도 손실 없이 계속 수익 보고 있죠. 그런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따라 시간이 안 돼서 안 그러면 돈이 없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따라 못하는 할 수도 있죠. 근데 기회가 되면 따라 하시면은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매일매일 수익을 계속 볼 수가 있죠. 조금 전에 보여주신 분처럼 제일 잘 따라하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좋은 매매 습관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오전에 1시간 정도 하고 종배할 때도 2시 반 넘어서 1시간 정도 하면 손실보다는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항상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가지고 가면 간밤에 다우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 다음 내 종목이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 뭐냐면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이게 주도주, 이 시장의 주도주를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 주도주가 아닌 종목에 가서 하면 거래량도 없고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사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게 그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0만 주 이상 터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는 주도주를 매매를 해야 내가 리스크도 좀 줄일 수도 있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매수 대기자들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하면 손실보다 수익이 좀 크다. 그래서 주도주를 매매를 하자.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 관심 있는 종목을 해야 내 계좌에 빨간불이 켜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일단 철학은 오전에 매매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종가 베팅 2시 반 돼서 한번 하는데 절대 가지고 넘어가지 말자. 간밤에 좋은 뉴스도 있고 안 좋은 뉴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한글로는 이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식이 주도주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급도 좋고 이렇게 고가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원래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세력이 조작을 하죠. 돈 뭐 100만 원이나 얼마만 주면 좋은 기사 내주잖아요. 그럼 아침에 쭉 올렸다가 팔 수 있으니까 세력의 의도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주가라든지 이런 거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이렇게 주도주들 이렇게 수급 좋은 종목들 5G 관련주들 뭐 오늘 STI도 오늘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쪽에 풀베팅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제가 못했는데 STI도 오늘 되게 좋았습니다. 매매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있었는데 못했어요. 저는 할 용의가 있었는데 우리 회원분들이 돈이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두 종목을 동시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했는데 오늘 STI도 좋았습니다. 5G 관련주들은 계속 요즘 강세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뜬금없이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것도 오늘 수급이 좋았고 영인 프론티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인 프론티어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수익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하락이 좀 깊었죠.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늘 또 수급이 오늘 이거는 원래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주인데 오늘 외국인이 13만 7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올렸는데 이 분봉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립니다. 오늘의 주도주라고 해서 내일 또 주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다시 주도주가 되려면 그 주식의 주인인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해줘야 이렇게 강한 양봉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도주가 내일의 주도주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스캘프로서 단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수급 좋은 종목들이 내일 만약에 조정을 준다든지 내려온다 그러면 매매할 용의가 있습니다. NH 한국 사이버 결제, 영인, 상하, 인터플렉스 뭐 이렇게 내일 아침에 내려오면 매매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을 땐 내일 우리 지수가 오늘 반영이 안 된 것 같기 때문에 내일은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 다우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한다 그러면 영향이 좀 적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지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